멋진 2학년 6반의 나의 주장 펼치기입니다. 학생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도서명과 저자명만 밝히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쓴 글입니다. 가격폭리처벌법은 있어야 한다. 특히 생필품에 대한 경우 더 그렇다. 물론 이 책에서 나온 반대의 근거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벌법이 있어야 하는 근거도 타당하다. 둘 다 타당하기 때문에 딜레마였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약자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자와 거지가 둘 다 필요한 것인데 한 명한테만 줘야 한다면 거지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는 약자에 대한 복지가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좋아졌을 뿐이지 완전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책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격폭리 처벌법이 없다면 서민을 서서히 죽이는 행동과 같다. 잘 사는 사람일수록 약자를 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격폭리 처벌법은 이기적인 세상을 조금이라도 이타적으로 만드는 최소한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쓴 글입니다. 이 책에서는 2004년 허리케인 찰리를 사례로 들었지만 우리는 최근 이와 같은 일을 몸소 겪었다. 바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 가격 폭등이었다. 우리는 한 장에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면 살 수 있었던 마스크를 10장에 몇만 원씩 주며 사야 했다. 마치 허리케인 찰리로 인한 정전 사태에 2달러짜리 얼음을 10달러에 사야 했던 플로리다 사람들처럼 말이다. 플로리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었다. 실제로 플로리다주는 가격폭리 방지법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난 좀 다르게 생각한다. 가격이란 것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매긴 가치인데 그 물건의 가치는 올랐는데 가격은 그대로인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자유시장에서 상인이 가치가 오른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얼음 생산자들은 플로리다에 얼음을 더 많이 보낼 가치를 느꼈을 것이다. 얼음이 희소하다는 증거가 가격 폭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스크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마스크를 더 많이 생산하지 않았나? 가격 폭리가 옳다고는 못하지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쓴 글입니다. 이 책에서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생각된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부유한 집에서 자란 청년이었는데 악마 크로머와 어울리려다 오히려 도둑으로 몰리게 된다. 그 이후로 악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돈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때 데미안이 나타나 싱클레어를 크로머로부터 구출해준다. 처음 읽어본 책이지만 나에 대한 암 등의 문구를 봤을 때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다시 생각해보니 여태까지 진정한 나를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아직 조금밖에 읽지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하여 이 책의 주제처럼 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를 읽고 쓴 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만 듣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이 책의 앞부분에서 예전 사람들은 극장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요즘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차츰 극장에 가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사람들은 변했다. 그러나 모모가 남의 말을 들어주었을 때 요즘 사이가 틀어진 친구나
끊어진 상상력이 다시 활성화가 되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남의 말을 잘 경청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청이란 단어를 좋아한다. 경청이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 간에 경청이 이루어진다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모를 읽고 두 학생이 쓴 글입니다. 구병모의 위저드 베이커리를 읽고 쓴 글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처럼 말 못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마음속 밀폐 용기에 담아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힘듦을 나눴으면 좋겠다. 나도 내 고민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이 고민을 나누다 보면 고민의 시원으로 돌아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원이란 사물 현상 따위가 시작되는 처음을 말하는 겁니다. 백세이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읽고 쓴 글입니다. 나는 의존이란 누구에게 기댈 수 있고 편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의존은 기댈 수 있고 편한 사람이지만은 않았다. 내가 하고 있는 의존은 누군가에게 의존할 때 안정감을 느끼지만 불만이 쌓이고 그 누군가에게서 벗어나면 자율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불안함과 공허감이 쌓이는 것이었다.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의존이랑 내가 하고 있는 의존과 같은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